야리 스리스리 라라리로 하리야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대전시 경매 물건을 볼 겁니다. 입찰 기일이 2023년 7월 11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매각 물건 명세서 위험을 감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70% 이상은 그 안에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천동의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이에요. 205동 14층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현번 유찰돼 가지고 2억 580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본인이 쓰는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가의 10%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5 타입이고요. 제가 가격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한 2억 8천 정도의 현재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된 사례를 봤더니 2층이 2억 9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최근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상 낙찰 가격은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2억 3천만 원. 만약에 2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18층 중에 14층이고요. 사용 승인은 2008년 11월입니다. 75 타입이고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 분을 봤더니 전입일자는 21년 4월 9일이고 확정일자는 21년 3월 1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다고 해서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은 전입하고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 요건이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먼저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없다. 대출 때문에 만약에 받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대출이 아닌데 굳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21년 4월 9일 날 했고 뭐 입주도 그날 했겠죠. 이분의 대항 요건은 21년 4월 10일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4월 10일 0시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다.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등기부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21년 4월 9일 여기 보면 20년 8월 5일 날 가등기가 하나 있죠. 자, 요게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권리자를 봤더니 요 대부회사와 대부회사가 같아요. 자, 요걸 보면 요게 담보 가등기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2억 7천만 원을 청구하셨네요. 그럼 담보 가등기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분의 전입한 날짜가 요 소유권 다음 가압류와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확정일자는 빠르지만은 일단 대항 요건이 이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여기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짜에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압류보다는 우선적으로 받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2억 3천 낙찰된다 라는 판단이라고 했어요. 받아갈 분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이거 받아가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이분 2억 2천 못 받아요. 완전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이 왜 이때 들어가면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왜 이 가등기를 말소를 안 했냐 이거예요. 본인이 부주의 아니면 뭐 부동산이 부주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큰 사고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요 최선순위 설정 요게 보면 담보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임차인 현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임차인 분이 얼마에 들어왔고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가 언제 있고 요거에 따라서 대항 요건도 판단하시는 거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걸로 판단하면 되고요. 배당 요건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여기서 판단하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인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말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거의 70-80%는 전부 다 권리 분석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물건에는 이제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고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 센트럴 자이 1단지 물건이에요. 107동 3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8,3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 3,81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 최저가의 10%라고 했어요. 84 타입이고요.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여기가 4억 초반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거래된 사례도 봤더니 4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뭐 네이버 매물이나 거래되는 금액이나 비슷하죠.
그리고 감정 가격은 조금 높아요. 그렇다면 낙찰되는 가격은 4억 정도로 봐야 되겠죠. 3억 후반이나 4억 정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84 타입이고요.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2년 3월 15일, 말소기준 권리도 22년 3월 15일. 이럴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자가 같다. 대항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이분의 대항 요건은요, 22년 3월 15일 전입한 다음날 0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3월 16일 0시입니다. 만약에 이분이요, 전입은 이때 했는데 이사를 8월 달에 왔다. 그럼 8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점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 요건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날짜에 이사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16일 0시가 이분의 대항 요건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는 22년 8월 11일 이 기준으로 받는 것이다. 돈은 순위가 그쪽으로 밀립니다. 근데 보증금을 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와,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이 작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현재 요분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그냥 안내문 부착을 했대요. 현황조사에서.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등기부에 22년 3월 15일, 근저당 3월 15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항 요건이 그 다음날 0시, 이길 0시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가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말소기준 권리고, 소멸 날짜가 같아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 5억 4천만 원. 너무 많으니까 임차 보증금을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채권 최고액이 많아서 임차 보증금을 4천만 걸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22년 4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임금채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임금채권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4,710만 원. 뭐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금액도 꽤 큽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3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최우선 변제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22년 3월 15일 구간이 여기에 있죠. 최초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최초 담보물건 기준이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광역시죠. 광역시가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3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니까 요 안에 들어와요. 7천만 원 이하로.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만 원 먼저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임금 채권 뭐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 요게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이분은 2,300만 원 받고 인도명령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 물건이에요. 111동 12층 물건이고 84 타입입니다. 감정 가격은 2억 9,7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2억 790만 원이네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2,079만 원입니다. 예상 시세는 제가 2억 2천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낙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네이버 매물은 2억 8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거래는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 정도 금액에 낙찰될 것 같다. 13층 중에 12층이고요. 이 아파트는요, 93년 11월 12일 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84 타입.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8월 5일이고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5일, 요 은행이죠. 은행이 금액은 작아요. 근데 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뭐 치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이 또 워낙 금액이 커서 치하될 확률도 없고요. 여기가 보면 지금 소유자가 두 분이죠. 한 분이 또 가압류가 이렇게 있어요. 카드 뭐 이런 가압류가 있어서 치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되고요.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 물건이 지금 공유로 되어 있잖아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지금 이 100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압류도 100시로 되어 있고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요거를 전부 다 소멸시키려면 요 변이라는 분, 요 분이 낙찰을 받으시면 돼요. 그냥 높게 쓰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됩니다. 이게 혹시 가끔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번 물건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 5강 아파트 물건입니다. 나동 3층 물건이네요. 감정 가격은 1억 1,500만 원. 한 번 유찰돼서 8,050만 원입니다. 63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63.81제곱미터고요. 여기는 낙찰 예상 가격은 8,500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유찰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낙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유찰된다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요. 사용 승인은 이제 86년 9월입니다. 63.81제곱미터. 현재 소유자가 점유 중이고요. 근저당과 강제경매 두 건이죠. 은행에서는 이제 5,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유동화 전문회사죠.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양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낙찰 금액이 뭐 8천만 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가져갈 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 물건이에요. 208동 5층이고요. 5억 6,800만 원이었는데 감정 가격이 한번 유찰돼 가지고 3억 9,76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10%고요. 84 타입이고 거래 신고 가격을 봤더니 4억 2천만 원 정도 신고된 가격이 있고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한 4억 9천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무조건 낙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원 신안리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이 1층이에요. 104동 1층이고 면적은 99 타입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3,200만 원이었고요.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입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이죠. 2억 1,168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가의 10% 입금하시면 되고요. 수표 한 장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3억 초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된 사례를 봤더니 저층이 3억 1,500에 거래된 게 있어요. 낙찰 예상가를 봤더니 2억 1,500에서 2억 3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금액이면 나라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무조건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임장 다녀보시고 가격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1층 같은 거는요. 그리고 관리비,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비 같은 거 꼭 확인해 보시고 명도할 금액까지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전 서구 변동의 천일 월드빌 아파트예요. 감정 가격은 2억 5,500만 원. 한번 유찰돼서 1억 7,85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84 타입이죠. 제가 예상 가격은 2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도마변동 지구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요 천일 월드빌만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만 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낙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 물건이에요. 세종시 새롬동의 새뜸마을 3단지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5,600만 원인데 지금 3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최저 가격이 1억 5,640만 8천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렇게 10% 입금하시면 되는 거고 전용 면적은 이제 9.5평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관리비 같은 것도 일단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관리비 내실 때 이 전용 면적은 안 내도 돼요. 공용 부분만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이 공용 부분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연체이자 안 내도 됩니다. 내지 마세요. 이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화했더니 딱딱하게 받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관리비를 절대 내지 마십시오. 자,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502동 3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6천이고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2억 5,200만 원입니다. 10%고요. 75 타입이다. 네이버 매물은 2억 8천 그리고 최근 거래도 2억 8천 정도 나왔고요. 예상 낙찰 가격은 2억 2천 정도로 제가 잡았는데 그러면 최저가보다도 여기 지금 내려가야 되잖아요. 유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유찰시키는 것보다는 만약에 실입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최저가에 받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투자나 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한 번 더 유찰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물건인데 1021동 20층 물건이에요. 감정 가격은 6억 6천 한번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변경 두 번이 됐어요. 채권자가 이제 변경 신청을 한 거고요. 최저가 4억 6,20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입찰 기일이고 입찰 보증금 10% 4,620만 원 준비하시면 되고요. 건물 면적은 84 타입.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 영상 보시고 가격도 거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아름동 아이콘타워인데 요거는 7월 11일 날 진행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7월 12일 날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아이콘타워 4층 물건이에요. 외곽순환도로 있죠? 세종에서 조치원 가는 외곽순환도로 위에 있어요. 종촌동하고 고운동 그 중간길 있죠? 그 지상 도로변 사거리입니다. 큰 사거리에 요 코너에 있는 거예요. 코너에 이렇게 코너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면적은 12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두 번 유찰돼 가지고 3억 821만 원입니다. 최저가. 한 번 더 유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최저가 정도에 들어오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가 학원 같은 거 태권도장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코너 자리라 굉장히 잘 보이고요. 주변이 상권이 모여있는 사거리입니다. 중심 사거리라고 보셔야 되고 주변에 뭐 다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요. 등기센터인가요? 등기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뭐 축산하고 뭐 건강보험공단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많고 학교도 주변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학원 자리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범지기마을 11단지 물건이 이렇게 3건이 있죠? 다 신건입니다. 요게 주식회사 그 임대사업자지 말하자면 그분들 이제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전부 다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뭐 비슷한 가격에 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임차인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하고 대전에서 진행되는 물건을 살펴봤어요. 2023년 7월 11일 날 진행되는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